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1학년 학생들을 무려 38년 동안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1세대 아동 문학가로 계신 분인데요. 강기용 작가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생님, 부산의 1세대 아동 문학가시라고요? 예. 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89입니다. 89? 예. 근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또 40여 년간 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다고요? 예. 저는 중구에서 태어나서 네. 중구에서 결혼하고 네. 중구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맨 처음 사범학교 졸업을 하고 울산에 있는 학교에 2년 근무하다가 부산 내려와 가지고 네. 이제 42년 교직 생활 다 채우고 네. IMF 때 제가 퇴직했습니다. 예. 4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꽤 오랜 시간, 거의 대부분 시간을 이제 1학년 아이들을 맡으셨다고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초등학교 선생 할 것이다. 네. 초등학교 교장 이런 건 난 안 하고 네. 1학년 선생만 할 것이다. 근데 1학년 학생들이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딱 입학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기피하는 학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시진 않으셨어요? 그래, 1학년 담임해 보면 참 재미나요. 왜 재미나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은 그날 저녁에 자기들 집에 일어난 일을 내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애들은 울면서 어제 아버지 엄마가 싸웠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애도 있고 뭐. 그래서 막 그럴 때는 안아주고 등을 만져주고 하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선생님께서 워낙 오랜 교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거쳐간 제자들도 많으실 텐데. 부산에 있는 제자들은 막 78 이랬는데 저 울산 처음 가서 초부임 때 가르친 사람들은 81 이래요. 네. 그런데도 스승의 날 되면은 꼭 저를 찾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돈은 못 벌었어도 참 성생하면서 아이들에게 잘했는갑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잊지 않고 그리 찾아주지 않느냐. 그럼 선생님은 언제부터 동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세요? 전국 새마을 운동 작품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에 그걸 하나 써냈는데 이게 운 좋게 당선이 되었어요. 아동 문학이셨던 예.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목이 사랑의 열매인데 네. 그때 뭐 새벽종이 울렸네, 뭐 새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 이런 건 안 하고 네. 아이 꿈속에서 사랑의 열매라는 그걸 달고 있으니까 뭐
흥부가 나타나고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주니까 그 양로원이 생겨서 가고 뭐 이런 스토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당선됨으로써 그 부산 내려오니까 신문에 그냥 사롱 글을 하나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썼더니 바로 아동문학과 이렇게 소개가 됐대. 그때부터 그냥 아동문학과 되는 거예요. 신문에 한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동 문학을 그러면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 전에는 사진에 미쳐서 네. 사진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부산서 개인전도 2번 하고 이래 돌아가신 최민식 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진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보다는 오히려 문학 쪽이 더 낫겠다. 네. 그런 생각돼서 처음 쓴 것이 그 아까 말한 새마을 원고 모집 네. 그게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시면서 이런 학생들과 쌓았던 추억들이 또 아동 문학을 쓰시는데 도움도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쓰신 작품에도 그럼 아이들과 추억이 좀 담겨 있나요? 예, 그 전부 다 추억이 다 담겨 있지요. 그거 없으면은 그 좋은 동화가 안 되죠. 그 응가를 말 안 하고 그냥 저 옷에다가 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교무실에 가서 뜨거운 보리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차를 찬물에 조금 섞어서 씻어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그럼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좀 유독 좋아했던 그런 작품도 있나요? 금요일마다 1시간은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 반드시. 금요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내려왔던 그 63살 먹은 그 제자들도 그때 동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뭐 작품집으로도 나왔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막 그냥 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그때 들려주던 동화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기억나는 제자가 있으신가요?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광복동 걸로 걸어가는데 비가 왔어요. 그 아이가 그때는 저 우산을 그 비닐 우산을 팔았어요. 그걸 하나 안고 막 뛰어와 오면서 우산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 우산 반 날 다오. 네가 반 팔고 내가 반 팔 테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고려당 양과점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막 팔았어요. 그래가 그걸 주니까 애가 막 앙에서 울어요. 나도 그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 아이는 지금도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면은 선생님 그 우산 하면서 지금도 울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정말 아이들에게 그 심성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의미 있는 작품이 어떤 거세요? 그 종이학 사랑이에요. 네. 그 종이학 사랑이라는 그 글 내용은 그 제가 제일 큰 딸이 31살에 그냥 저 세상을 보냈어요. 대학 겨우 나와가지고 이따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언제든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부산일보의 종이학 사랑이라는 거는 그 우리 큰딸 저 세상 보내는 아파 누워 있을 때의 그 글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종이학을 계속 우리 집사람이 접으면은 애가 완쾌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종이학을 1000마리 넘게 만들었어요. 네. 접어서 시간만 나면 접어.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 그 뜰에 그 목련이 있었어요. 네. 그래 목련이 확 피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너 나와보라고. 당신 나와보세요. 당신이 접은 그 종이학이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하얀 목련으로 지금 변했는데 보라고. 그러고 내가 아픈 애를 안고 나와서 저 한번 쳐다봐라. 지금 목련이 너를 반기고 있다. 이런 그런 내용으로 동화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 동화는 그 아이 큰딸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그렇게 밝은 쪽이 아니고 어두운 쪽으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나만 보면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요거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솟았나. 본인이 쓰신 그 이야기가 좀 어둡고 쓸쓸한 면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혼자서 잘 웁니다. 딸 생각도 나면 울기도 하고 또 그 버림받은 사람들 생각도 하면서 그 울고 나면은 참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동화라는 것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또 울림을 주잖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작품 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